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자, 한 주간의 이슈 어떤 걸 갖고 오셨습니까? 네, 이번 주는 1위에 역시 정치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거요? 키워드는 비속어입니다. 워낙 지금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사적 발언과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하게 간만에 SNS 빅데이터 분석 이제 정치 때 저희 하던 거 있잖아요. 선거 때 간단하게 좀 요 부분 해왔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한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 관련 일단 일주일간 빅데이터 분석했고요. 최근 일주일 동안 언급량 한 15만 7천 건으로 평상시보다 훨씬 높았고 급상승 순위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려, 논란, 발언, 문제 이런 키워드를 나오고 있고 지난주 대비 많이 나오는 거는 우리가 얘기했던 비속어, 막말, 욕설 이런 키워드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연간 키워드들이나 이제 긍부정을 보더라도 약간 이제 계속적인 걱정에 대한 이야기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려라는 키워드도 나오는데 그래서인지 이 긍부정 비율이 좀 상당히 부정의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제가 한 최근 4월부터 해서 9월까지 매달 한번 긍부정 비율,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그 언급량 중에 뉴스 빼고 이제 SNS, 커뮤니티 이런 걸로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긍정의 비율이 그래도 한 5월부터 8월까지 한 5월에는 한 긍정의 비율이 이제 언급량이 이제 언어에 대한 단어 사용입니다. 그래서 긍부정이지만 찬반은 아닌데 어쨌든 긍정으로 사용된 단어의 비율이 한 30%, 부정이 70%, 한 3대 7 정도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긍정 단어의 비율이 16%까지 떨어졌고 부정 단어의 비율이 한 82%. 그러니까 확실히 이번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번 달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언급들이 부정의 언급이 좀 확실히 많이 급증했다. 이렇게 좀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SNS에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되는 키워드를 분석해 보니까 긍부정 비율, 그러니까 긍부정 감성어 비율이 이 정도로 나오더라. 그렇죠. 찬반은 아니고요. 어쨌든 단어의 사용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정치와 관련한 또 다른 키워드가 있다고? 외교 주제이고요. 유엔 본부라고 하는 키워드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이 지난 24일 미국 뉴욕시의 유엔 본부에서 열렸던 77차 총회에 참석해서 연설을 했는데 이때 이야기한 게 갑자기 이제 중국은 최대한 대만과의 평화 통일을 원한다라고 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확고한 결심으로 대만 독립 세력을 타격하고 강력한 조치로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당연히 대만에서는 대만은 중국에 속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만은 중국 담당 기관인 대륙위원회가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에 속한 적이 없다라면서 중국의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고요. 대만 분리주의 활동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말씀드렸던 왕이 중국 국무위원회 외교부 장관의 이제 총회 연설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대만은 주권 국가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이나 국제법 현실에 비춰볼 때 중화인민공화국에 속한 적이 없다라고 거듭 강조했고 또 이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왜곡과 거짓으로 가득한 주장이었다. 그래서 이제 대만 주권 침해하고 대만의 국제사회 참여를 억압하는 중국 공산당에서 반대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만큼은 이제 중국과 대만의 어떤 갈등 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같이 나오는 게 미국과 중국의 수교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도 좀 같이 나오고 있고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4차례에 걸쳐서 이제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침공한다라고 하면 개입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들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향후 미국과 중국의 수교에서 이야기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만큼 확실히 지금 외교는 정말 치열한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터나 다름이 없어요. 지금 러시아하고도 싸우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그렇죠. 러시아보다 등치가 지금 얼마나 더 커요, 중국이. 중국하고 또 싸워요. 두 개의 전쟁을 같이 하는 게 참 쉽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요. 참 하여튼 걱정스럽습니다. 2위 주제는 뭡니까? 2위 주제는 경제 분야고요. 연준의장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제 연준에서의 의장의 계속적인 발언들, 금리 인상과 글로벌 경기 침체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우리나라도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번에 그 스티브 포브스라고 하는 유명 잡지 있잖아요. 포브스 미디어 회장이 이 연준의 통화 정책을 비판하는 언급을 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금리를 올려서 국민들을 가난하게 하는 정책이다라고 하면서 그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자국 통화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포브스 미디어의 회장이 주장한 것인데요. 네. 지난 26일 이제 포브스 회장이 싱가포르에서 포브스가 주최한 뭐 글로벌 최고 경영자 컨퍼런스에서 오늘날 안정적인 통화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중앙은행가를 거의 못 봤다.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서 경제를 침체로 몰아가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뭐 이런 부분이 지금 정책 당국자나 뭐 경제학자들이 기준금리 인상한다고 인플레이션 조절할 수 있다는 이런 거는 일종의 독단이다. 그리고 사고방식이 좀 고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자국 통화 가치를 강하게 만드는 것 같은 뭐 그 이상을 내다보는데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고용 줄이는 일도 하고 있는데 미국 연준에서 이것도 뭐 진정한 치료법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단은 통화를 그냥 안정시키는 게 오히려 진정한 치료법이다라고 이제 내부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미국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 나온다고 생각을 잘 못했었는데 네. 1980년대 미국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렇죠. 그때 금리를 너무 늦게 올려가지고 인플레이션 고통이 훨씬 더 컸다고 하는 교훈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무섭게 그냥 금리를 올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내부 반발들은 적지는 않은 거군요. 그러니까요. 자, 3위 주제는 어떤 분야에서 나왔습니까? 네, 3위는 생활 분야고요. 마스크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2년 넘게 의무 착용했었던 특히나 50인 이상 모이는 실외 집회, 뭐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에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금 오늘도 뭐 축구 경기를 했는데 네. 상암에서 축구장에서 이제 뭐 마스크를 벗고 있는 것들 혹은 야구장에서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좀 마스크를 벗으면 어색하다면서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도 좀 많은 상황이라 예. 일종의 습관처럼 이제 우리가 있었던 마스크 외출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는 이제 뭔가 괜찮다고는 하지만 과연 마스크 의무 해제라고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속될까라는 것들에 대한 뭐 SNS 의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행 레저 분야에서도 뭐 키워드가 하나 있다면서요? 네, 무비자라고 하는 키워드인데요. 이제 일본이 지금 네. 뭐 일본 정부가 다음 달 11일부터 이제 입국자 하루 5만 명 상한 기준 철폐하고 외국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잖아요. 네. 그랬더니 국내 관광객들이 일본 여행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벌써요? 네. 이게 실제로 트위터에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냐면 특히나 비행기 티켓 가격이 급속도로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2명이서 같이 여행을 가려고 예약을 했는데 예. 한 사람은 티켓을 이미 티켓팅을 완료했고 한 사람은 조금 이따 결제해야지 하는데 하루가 지날수록 매일매일 가격이 계속적으로 폭등하는 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일종의 보복 여행처럼 무비자 입국이 되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예약이 늘고 있고요. 뭐 9월 들어서 전달 대비해서 지금 일본 예약이 24배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왕복 원래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비행기 값이 막 50만 원대 이상까지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많아서 과연 이제 일본 여행의 움직임들이 어떻게 또 향후에 지속될까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또 반대에선 좀 걱정하는 게 벌써 제주도가 뭐 소위 말하는 찬밥 신세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또 국내 관광에는 이런 분위기가 어떻게 적용될까 뭐 이런 얘기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름값도 비싼데. 그러니까요. 아, 근데 뭐 항공편을 계속 늘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항공편을 계속 늘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비용 항공사도 최근에 증편에 적극적이긴 한데 어쨌든 수요가 많으니까 지금 비행기 값들이 좀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참 답답하긴 답답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자, 4위 주제로 가볼까요? 네, 4위 주제는 연애 분야고요. 키워드가 KBS 홀입니다. 네. 네, 그래서 무슨 KBS 얘기예요? 홀 이거 뭐지? 했더니 지난 22일 오후에 KBS에서 서울 드라마 어워즈라고 하는 행사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주상욱 정은지의 사회로 열렸는데 저도 솔직히 이 행사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2006년에 시작돼서 17회를 맡고 있는 서울 드라마 어워즈라고 합니다. 저 세트 만드는 거 봤어요. 아, 그러셨군요. 저도 실은 현수막만 봤는데 그래서 연예인 오나? 막 이러고 있었는데 저는 못 봤고 실제로 SNS에 뭐 많은 연예인들의 사진이 올라왔는데 네. 이게 좀 의미 있는 게 우리나라 드라마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드라마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해서 뽑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전 세계 39개국에서 225편의 작품이 이제 출품이 됐고 네. 1등을 한 작품도 우리나라 작품이 아니라 영국 작품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헬프라고 하는 작품이고 이게 3관왕을 했는데 내용이 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최대 취약처가 된 요양원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요양사 환자들의 사투를 그린 드라마라고 합니다. 네. 전 세계적인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 또 모였다고 하네요. 근데 연예 분야에서 부정적인 키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좀 씁쓸한 얘기인데 네. 음주운전 또 마약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네. 음주운전은 다 아시겠지만 곽도원 씨가 지난 25일 도로교통법 위반 특히나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이 된 것인데요. 이 좀 여파가 커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미 주연한 영화 소방관도 이제 조만간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고 있고 네. 또 한 가지 이제 디지털 선범죄 근절 공익 광고 같은 거를 출연을 했는데 이런 부분 출연료 전액 반납하게 됐습니다. 요즘에 네. 워낙 이런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아예 계약서를 쓸 때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돈을 이제 환불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네. 말씀드린 돈스도 이제 그 마약과 관련돼서는 오늘 이슈인데 돈스파이크 작곡가 겸 가수로 유명하죠. 이제 본명 김민수 씨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또 경찰에 붙잡히는 좀 일들도 지금 생겼습니다. 네, 한동안 좀 조용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안타깝네요. 자, 마지막 5위 주제도 살펴볼까요? 네, 산업 분야고요. 레저 산업의 축제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가 됐는데 네. 그럼 역시 이제 가장 혜택 볼 분야로 보는 게 이제 가을이면 이제 지방의 다양한 곳들에서 축제가 그렇죠. 벌어지잖아요. 예. 이 축제에 대해서 좀 기대들이 좀 많고 실제로 이제 축제들도 좀 온라인에서 많이 바이럴이 되고 있어서 동네에 괜찮은 축제들 한 찾아보시는 거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산업에서 에너지 분야가 나왔는데 네. 한수원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이게 뭔가 봤더니 한국수력 원자력이 허가받지 않은 기기를 설치 교체하거나 검증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부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319억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관련자 징계나 감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 이번에 드러났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300억 넘는 정도의 이제 어떤 거니까 책임 수재를 좀 판별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제 무책임하게 놔뒀다라는 것들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키워드도 같이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전은 안전이 생명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안전 기준을 채우지 못한 네. 그런 기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그렇게 했다가 문제가 돼서 319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좀 답답하네요. 네. 이건 안전이라는 거, 안전의식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슈이스타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